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프닝 픽이고요.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렵습니다. 하루 만에 표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은데 0.2%포인트의 차이가 크네요. 오늘 아침의 분위기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제 또 너무 기대감에 좀 반등을 좀 과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4일 연속 올랐었고요. 그 대부분을 어제 다 돌려놓은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그대로 돌려놓고 지금 시장 상황 흐름 맞고 있습니다. CPI가 생각보다 너무 예상치를 너무 낮게 봤었던 것 같죠. 실질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3, 8.5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8.1 갔다가 또 7점대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충격을 주면서 75bp가 혹시는 100bp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물가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 아직도 물가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팔았고요. 그나마 제일 강한 섹터 보시면 역시 2차전지 폐배터리 섹터입니다. 에코프로하고 코스모 화학, 성일 하이텍 강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오늘 한미글로벌 등 또 현대건설기계 등에서 네옴시티 관련주 일부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좀 약합니다만은 풍력 관련주 일부, 태양광 관련주 일부,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방산주, 소폭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반등 기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시장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삼성전기, LG전자 등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현대차까지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2,400 이탈하면서 다시 또 2,480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CPI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우리 증시까지 여파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루 만에 이 내용을 모두 다 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이 인플레에 다시 한번 좀 발목이 잡히면서 좀 계속 월저점을 기록하며 밀려 내려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원위치된 상태고요. 지수는 원위치됐습니다. 환율이 오늘 지금 20원 95전까지 올라 있습니다. 지금 1394원 55전입니다. 1400원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5bp가 아니라 이제 100bp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100bp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8.3, 8.5 밑에서 8.3 정도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연휴 때 갑자기 8.1이 예상치로 바뀌고 7.9, 7.8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앞서간 생각들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8.3 얘기 나왔던 부분 그대로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8.1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인플레가 약간 둔화된 건 맞죠. 다만 이제 그 둔화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꺾였다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폭을 계속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연말 4.5겠냐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쉽게 인플레가 꺾이지 않았다. 주택과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에서 미스가 나면서 일단은 인플레 수치가 상당히 CPI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당황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도 다 이런 부분 이유가 많이 반영돼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한순간에 또 기대감 가졌다가 다시 또 원위치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변동성, 그다음에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반응도가 강하게 좀 오락가락하면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62포인트나 빠져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아주 큰 편은 아니고요. 일단 환율은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지만 지금 CPI는 분명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점은 어느 정도 찍었다라는 느낌? 고점 찍고 많이 급락한 건 아니지만 고점은 어느 정도 찍었다. 다만 이제 고점권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라는 인식,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의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금리를 조금씩이나마 좀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일단 물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만 갖고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반응이 좀 화들짝한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민감 섹터주들도 좀 많이 약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에가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저희 연휴 쉬는 동안 너무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았던 부분 때문에 좀 미스가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좀 많이 빠졌고, 오히려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빠져서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관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좀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두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는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주의 약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10% 가깝게 급락하는 등 아무래도 금리, 인플레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기술주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시름이 깊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끝이 어딘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뭐 기술주,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으면, 오늘은 또 반대로 또 금리가 큰 폭에 오를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주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급락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게임주도 급락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 하락기에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피해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계속 압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해당 섹터주도 오늘 보시면 콘텐츠, 엔터까지도 다 변동성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IT 섹터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 해당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의 주가가 정상화될 만큼 아주 부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시점, 금리가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인되는 때, 그때를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섹터 관련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시장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해당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또 약간 금리도 뭐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 시점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해당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뭐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6만 원 정도 지지선,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저점이 지금 좀 깨진 상태이긴 한데요. 22만 7천 원이죠, 네이버가. 적어도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기준으로는 좀 60개월 선도 깨져 있습니다, 네이버가. 근데 지난 2000년도 때 코로나 터지기 전 가격, 거기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 정도를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뭐 관련주들,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엔터, 게임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메타버스도 다 마찬가지. 뭐 일단 요 대장주들이 바닥을 잡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장이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 그때를 조금 기다리시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는 IT, 반도체, 경기 민감주의 약세,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역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밝혔다시피 반도체는 2024년이나 좀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플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죠.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자화전자라든지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IT 섹터, 반도체 섹터 좀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은 또 반대로 또 같이 내려가고 있죠. 지금 경기 민감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이 뭐 경기랑 방향성이 같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반영하고 있죠.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갖다가 억누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섹터주들이 좀 IT 섹터고 전기 전자 섹터,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특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민감주들은 뭐 다시다시피 뭐 건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슈 뉴스가 살아있는 쪽들은 빠져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애플 관련주 하고요. 지금 보시면 뭐 이제 포스코 고로 문제 때문에 어제 강하게 올랐었던 뭐 다른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뭔가 이슈가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보면 카메라 섹터 쪽들, 이런 쪽들도 빠져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LG이노텍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면서 바닥이 잡혔는데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짝 떨어졌다가 오늘 급락으로 다시 가격 메리트가 생긴 IT 섹터하고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계속 관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안 좋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이런 하락 기회를 잘 노려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하는 게 이번 하락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하셔야 될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